시사와 정보를 한눈에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자, 어제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황우여 위원장과 함께 올해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께도 신년 인사 좀 해주시죠. 아이고, 올해는 토끼해처럼요, 가정적이고 또 친지하고도 다정다감하면서 호랑이 해와 같이 다사다난하다기보다는 좀 잘 정리되고 안정된 다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 뭐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참 다사다난했어요. 네, 호랑이 띠라고 그러지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작년에 풀지 못했던 인천시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저희들이 문제를 서민 경제 문제라고 그럴까요? 네. 또 이제 구도심권에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이 남아 있는 숙제죠. 네. 근데 더욱 이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인데요. 네.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립대였던 인천대를 국립대 또 법인화해서 시가 부담을 줄고 또 교육 발전을 기하는 것. 네. 그 다음에 SOC 부분에는 경인고속도로와 수인선에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것. 그리고 최근에 돌발된 서해 5도의 재건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끝에 말씀해주신 이제 아시안 게임과 서해 5도는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거고 앞서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뭐 작년 시작될 때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잘 풀리지 못했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것이 중앙정부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고요. 예. 또 이제 법률적인 문제하고 다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인선은 올해도 예산을 충분히 땄기 때문에요. 네. 이제 잘 진행된다고 보고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아주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보안 문제도 중앙정부와 또 서울시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치권이나 또 시장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이 경인고속도로를 생각을 할 때 통행료 문제 말이죠. 네네. 예, 네. 그 통행료를 사실 그 법정 기한을 지금 넘겼다면서요. 충분히 넘겼고요. 예. 또 이제는 그것이 이제 고속도로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료화하고요. 네. 또 좀 더 보강해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새해 들어서 이 경인고속도로의 이 근간을 좀 보완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언급하신 것이 어느 것 하나 쉽지는 않은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언급하셨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를 올해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시당에서 밝히셨는데 네네. 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우선 예산은 나름대로 이제 국가 측에서 가져올 것은 계획대로 저희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주경기장 문제며 여러 가지 또 재정 상황 악화 문제와 맞물려서요. 재정 문제가 중요하고 지난번에 광주가 너무 크게 했어요.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과연 그렇게 물량으로 아시안 게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 이 대국 중심의 그러한 이미지보다는요. 모든 나라가 참여하고 즐기고 또 화합하는 어떤 콘텐츠 중심의 아시안 게임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미래지향적이다. 네. 그런 얘기도 하니까요. 많은 지혜들을 모아서 해야 되고 제가 마침 이제 국제경기특위위원장을 맡고 그러시죠. 있으니까요.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제라든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와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급하죠. 예, 네. 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셨던데. 네, 저희 그 예. 인천시가요. 사실은 제가 그 대정부 질문 때 제안한 건데 일자리 공시제라고 해서요. 네. 정확한 통반장들이 중심이 돼서 정확한 일자리를 파악하고요. 네. 또 그것을 이제 평생 교육과 연계해서 보완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알선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개개인이 사실 자기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어떤 일자리 가는지를 개인으로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히 이제 구군구가 이것을 적극 나서서
해나가는 일자리 공시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당의 계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거 대정부 질문 때 어떤 답을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그때 이제 총리하고 당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아주 그 채택을 하고 지금 대통령이 이게 완전히 국가 시책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교육부, 그 다음에 고용창 노동부에서 이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 되었죠.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해가지고요, 이 불란서나 또 여러 나라와 연계하면서 인천시에서 이것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공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모든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이제 자치단체장들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일자리라는 것은 정책의 열매거든요. 그럼요. 예산이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거라면은 그 결실은 일자리 숫자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치인이나 행정가는 일자리 창출에 자기의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출마할 때나 또 행정을 할 때 항상 일자리 숫자를 제시하고요. 그 점검을 받아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해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올해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확한 일자리 파악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요. 이제 옛날에 국가 중심, 대통령 중심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지역 세포 조직에 가서 정확한 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시각의 변화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국민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또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답으로요. 아주 이렇게 맞춤형으로요. 한 사람이 일자리를 왜 놓쳤으며 어떤 곳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행정이나 정치의 제일 앞선 하나의 과제로 봐서요. 밀착으로 해서 해야 나가야 되죠. 그렇군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동안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것이 지금 아주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년에 총선과 대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한나라당 인천시당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오히려 선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니까 올해 일을 하자. 일 중심의 해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선거 준비라고 할까. 이것은 역시 민주화 과정이니까요. 공천제도라든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해서 완전히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거를 잘 치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히신 신년사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로군요. 네네,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올해의 일의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은 지금 4선의 중진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또 당내의 소장파 의원들 모임이죠.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의 일원이시기도 한데 지금 사실 당 안팎에서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모든 면에서요. 문화, 사회, 그리고 경제 분야, 또 여러 외교 분야에서 우리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 올해는 우리 참으로 아주 투서의 성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중에 이 정치, 특히 국회에 뭔가 타협하고 의사 도출을 해나가는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냐. 특히 예산안 같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폭력 국회로 마감을 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걱정,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폭력은 안 되겠다. 그런 의원님들이 저희 방에 오셔갖고 이것을 의논하실 때 제가 이거는 같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앞장을 서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동의를 했죠. 그래서 저도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원인을 잘 밝혀서요.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폭력 국회를 막아야 되고 또 이제 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좀 제한하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직권상정 제도를 채택한 것이 그렇게 재헌 국회 때부터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도 잘 활용도 안 되고 있다가요. 대개 이제 12, 13, 14, 15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이 직권상정 문제가 불거진 것이 16대부터예요. 16대 그 노동법 문제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도 폭력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7대 때 탄핵 문제하고 이른바 국법법, 우리 교육법, 사립학교법 이런 문제 가지고 격돌하기 시작해서 18대 국회에서는 이것이 아주 상시화되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왜 직권상정이 필요했냐는 식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 이 식물국회를 막는다는 것과 이것이 직권상정이 충돌의 하나의 큰 그 문제점으로 되고 있죠.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직권상정했을 때 야당으로서는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때 어떠한 제도의 보완을 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입니다. 네. 자, 지금 발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그럼? 이제 안은 되었는데요. 예. 이제 의견 조정을 하고, 이제 연초에는 해야 된다고. 안은 완성을 해놨어요. 근데 예. 조금 더 보완할 문제가 있고, 특히 야당의 의견도 듣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여권 내에서도 예.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여러 개 법으로 내볼 것이냐, 아니면 다 수렴할 것이냐 그런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선진화된 그런 국회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중앙에서는 이렇게 여야가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야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 때는 당의 대립이 중요하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정책적인 의견 교환으로 끝나야지 정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은 정쟁을 일삼는 정당의 손을 뻗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우리 송영길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하고요. 네. 다만 중앙과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민주적인 원리나 또는 우리 시민들의 이익에 거리낌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과감하게 오히려 어떤 야당적 입장에서 시장에 대해서 건의하고 비판하고 시민을 대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정치의 좀 패러다임 인천에서부터 좀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활동 좀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황우여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인천 연수구가 지역구죠.